여러분도 이런 말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은 안 변한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특히 구제불능인 인간들에게 많이 사용하는 말이죠. 물론 처음부터 이런 말을 하진 않으셨겠죠. 사람이 변할 거라 믿고 변하게끔 조언도 해보고 정신 차리라고 욕도 해보고 뼈 빠지게 도와줘도 봤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혔기에 사람은 안 변해 라고 결론 짓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면 날 때부터 모든 게 정해진다는 말과 같으니까요.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유전자를 받고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한 신체와 똑똑한 뇌를 가지고 태어나셨나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희망찬 앞길을 달려나갈 일만 남았네요.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사이코패스 부모 밑에서 공격적인 성향의 유전자를 받고 사이코패스의 뇌를 가진 채로 태어나는 경우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범죄자가 될 게 뻔하니까 미리 사회에서 격리시켜둬야 할까요? 그 전에 사이코패스의 뇌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반드시 범죄자가 되는 걸까요? 이를 연구한 뇌과학자가 있습니다. 미국 의대 교수이기도 한 제임스 펠런입니다. 제임스 펠런은 의뢰를 받아 사이코패스 뇌의 패턴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이코패스들은 감정을 느끼는 전두엽쪽 기능이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타인의 아픔에도 잘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의뢰를 마치고 다시 평소처럼 뇌 연구를 하며 다른 뇌 사진을 보던 중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뇌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까진 몰랐지만 패턴을 알고 나니 보였던 거죠. 펠런은 조교에게 뇌 사진의 주인을 물어봅니다. 그러자 조교가 대답합니다. 이거 교수님 뇌 사진입니다. 펠런은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살면서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인간관계도 매우 훌륭했으며 착한 아내와 결혼해 가정까지 잘 꾸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봐도 자신은 사이코패스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자신의 조상 중에서는 뉴스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살인마를 포함해 다양한 살인마들이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본인의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도 전사 유전자라고 불리는 공격성을 보이는 유전자 역시 발견되었습니다. 게다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자기 친구 연구원들이 자기 보고 사이코패스 같다 라고 했던 말들도 기억이 납니다. 그땐 장난식으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 진심이었나 싶은 거죠. 여기서 펠런은 깔끔하게 인정합니다. 나는 사이코패스가 맞구나. 그리고 과학자로서 하나의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범죄자가 되지 않았지? 펠런은 이를 연구한 끝에 세 다리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사이코패스 범죄자가 탄생하기 위해선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첫 번째, 전측 두엽의 유별난 저기능. 두 번째, 전사 유전자와 같은 위험한 유전자. 세 번째, 어린 시절 감정적, 신체적, 성적 학대. 펠런은 감정을 이해하는 전두엽의 기능도 저하되어 있었고 위험한 유전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학대를 당하진 않았고 오히려 펠런의 부모님은 펠런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렇게 펠런은 분명 사이코패스이긴 하지만 범죄를 일으키는 반사회적 사이코패스가 아닌 친사회적 사이코패스가 될 수 있었죠. 사이코패스의 뇌를 연구하던 뇌과학자가 알고 봤더니 자신이 사이코패스였다는 이야기. 되게 소설 같은 이야기죠. 라노벨식으로 제목을 지으면 사이코패스이지만 뇌과학자입니다. 이런 느낌이죠. 실제로 펠런은 이 이야기를 뇌과학책으로 풀어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본성이 중요하냐 환경이 중요하냐는 과학계에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런 논쟁을 굉장히 흥미롭게 풀어낸 한국 소설도 있는데요. 바로 아몬드입니다. 전부 소개하기엔 너무 루즈하니까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소설의 시작을 알리는 첫 두 문장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날 한 명이 다치고 6명이 죽었다. 먼저 엄마와 할머니. 주인공인 윤재는 16살 생일에 묻지마 살인에 의해 눈앞에서 엄마와 할머니를 잃습니다. 하지만 윤재는 슬프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윤재는 펠런과 똑같이 감정을 느낄 수 없는 사이코패스였기 때문이죠. 윤재는 날 때부터 편도체가 작게 태어났습니다. 그렇기에 감정을 느끼지 못했죠. 그렇다고 윤재가 나쁜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웃지도 울지도 않을 뿐 엄마와 할머니의 말을 잘 듣는 착한 아이였죠. 윤재는 학교에서 자신과 정반대인 아이를 하나 만납니다. 고은입니다. 고니는 누구보다 감정을 잘 느끼는 아이입니다. 상처를 잘 받는 아이죠. 하지만 어릴 적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누구보다 상처를 받은 고는 상처를 받을 바엔 상처를 주는 쪽이 되겠다며 불량 아이로 자라고 맙니다. 본성이 불우하지만 건강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 본성이 건강하지만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 아몬드는 이 둘이 만나며 여러 일들이 벌어지는 성장 소설입니다.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작중에서 은은하게 나옵니다. 구할 수 없는 인간이란 없다. 구하려는 노력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작가의 말에서도 작가는 이런 말을 하죠.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것도 인간을 괴물로 만드는 것도 사랑이라는 진부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인 제임스 펠런도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사이코패스는 장전된 총과 같다. 방아쇠를 당기게 하는 것은 주변 환경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이코패스의 뇌로 태어났더라도 무조건 범죄자가 되진 않는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과학자들도 요즘은 본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더 과장을 보태서 환경이 거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맹자 엄마가 이사를 3번이나 다닌 것처럼 가정환경도 꽤 중요할 테고요. 옛날엔 금묵자역이라 했고 요즘은 끼리끼리라고 하듯 지금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조차도 친한 친구들과 있을 때의 내 모습과 어른들 앞에서의 내 모습이 다를 테니까요.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는 이미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데 어떡하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것이 대단하다. 더 안 좋은 길로 빠질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건 순전히 여러분의 강인함과 의지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나를 응원해주고 도와준 누군가 덕분이었을 수도 있죠. 사실 본능이 중요하든 환경이 중요하든 지나온 과거가 어떻든 어차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환경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그래서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라고 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중요하다는 환경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원래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1년에 한 권 읽을까 말까 한 사람이었죠. 그러다 너무너무 지루해서 책이나 읽어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책을 읽고 있는데 그 모습을 좋아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역시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관심이었지만 저라는 사람을 바꾸기엔 충분했습니다. 그건 제가 원하는 모습이기도 했거든요. 책 읽는 사람 멋있잖아요. 그 뒤로 책을 하나둘 읽기 시작한 저는 1년에 100권이 넘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책을 많이 읽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을 옆에 두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러려면 저 역시 책을 많이 읽어야 할 테니까요. 제가 책과 관련된 영상을 만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곁에 책에 관심 있는 사람을 많이 두려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하니까요. 제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은 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일 테고요. 인생의 알고리즘을 바꾸려면 너무 거창한 것부터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바꿔 나가야겠죠. 그 첫걸음은 제 유튜브 구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힘이 드는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리턴은 확실합니다. 여러분의 알고리즘에 독서가 함께 할 테니까요. 감사합니다.